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 중에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선생님들끼리 이 세트 되게 이 선생님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잘하셨다. 선생님들끼리 서로 칭찬하시는 모습이 막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들 고생하셨어요.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작년에 교사상처 책의 지혜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김현수 정신과 원장님이 오산시에 와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김현수 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교사들이 정신과에 많이 온대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과 상담의 임상의 경험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어떨 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될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어떨 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치유될까요? 첫 번째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처방. 저희는 정신과 가면 또 상담도 받고 싶고 처방 받고 싶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교사가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학생들이 응원을 받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아픔이 조금 이렇게 치유된다. 좋습니다. 그쵸? 선생님 멋져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시잖아요. 네. 또 어떠세요? 어떨 때 받으시죠? 이거더라고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동료 교사래요. 그래서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배려, 여기 또 혁신학교잖아요. 그런 게 기본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트 보시면 이 선생님 누구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점심 식사 가셔서 혹시 선생님 그 통합사회 세트 쓰신 분 아니세요? 이러시면서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 선생님 갖고 있는 또 노하우도 들으시고, 그러면 학교가 조금 본질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따뜻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월 30날 시계대학 대입 포럼을 가봤더니 한 학생의 성장을 보겠다고 입학사정관이 얘기했습니다. 한 학생의 기록들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무조건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고 공감하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록했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한두 줄이 아니고 1500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특히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분 선생님 계시고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오늘 제가 모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거 세트 어떻게 이거를 다 기록하세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학습자의 성장에서 중요한 건 반성특사고 메타인지 자기반성, 자기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18분 계시지만 18분도 정말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눈만 저하고 마주치고 있는 분은 아닐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것 같지만 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자의 성장은 사실은 본인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수업의 성장을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학생들이 적어온 거를 그대로 세팅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지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관찰할 수 없고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라면 학생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1학년 담임이었는데 1학년부 선생님이 입시 전문 선생님이 연수를 갔다 오시더니 이분 되게 충남에서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시리즈는.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담임 학생 소통 기록지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여기 게시판에다가 한 30장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청소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남아서 뭘 했어요. 그럼 그걸 한 장 떼다가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무조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을 불러요, 선생님들이. 요즘에 상담하시기도 많이 바쁘시죠, 담임선생님들. 막 정신 없으시잖아요. 아이들 1번부터 30번까지 그래도 공평하게 상담해 주려고 하면 방과 후에 또 학생들이 학교에 없고 막 점심시간 쪼개고 쉬는 시간 쪼개서 와서 잠시라도 얘기 듣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상담할 때 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런 소통 기록지를 학생들이 제출하면 그 학생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S5에서 했던 방법인데요. 조금 관찰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수업 안 하고 그냥 애들만 관찰하고 있을 수가 없죠. 학생활동 해라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네, 좀 재밌게 아이들이 이끌어가네,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걸 기록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하고 있을 때 저쪽 모든 뭘 하는지가 제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인공지능 시대니까 막 이런데 뭐 CCTV 카메라 해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하고 막 그런 기술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아까 배움의 주체가 학습자라면 학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요 학생이 들어보기 질문이 괜찮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나의 성장 카드 하나 탁 주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잘해서 이 카드를 받게 됐는지를 얘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판을 줍니다. 판을 미리 주고요. 여기다가 노란색 카드를, 저는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데 옐로우 카드를 여기가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월부터 시작하면 얘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공평하게 많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관찰하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30명의 학생들을 모두 다 관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한 것들을 보고서 카드를 주고 싶다. 그런데 혹시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관찰을 못해서 이 카드를 못 받은 사람이니? 그러면 손 들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수업 끝났는데 이게 와요. 이렇게 되게 수줍은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래?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학습을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들. 이걸 해서 이걸 보면 뭐 5장 받은 학생도 있고 12장 받은 학생도 있고요. 이걸 한 장 아예 더 달라고 하는 학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또 관리할 수 있으니까 교사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 관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좀 보조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팁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 여러분 학교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 많잖아요. 행사하면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는데 저도 학생들 선생님 여기 대회 과학대회 무슨 대회 참여해서 소감문 마셔서 내면 교사 입장에서는 너 정말 잘했구나. 근데 부담도 돼요. 30명, 40명 되면 얘 거를 내가 또 어떻게 기록을 해줘야 돼, 이런 부담이 되니까 아예 요즘에 다들 워낙 스마트폰 잘하니까 이런 구글 설문을 하나 세팅을 해서 오늘 특강 끝났는데 특강 끝난 소감을 약간 이런 틀을 만드셔가지고 요거 집에 가서 해도 지금 한 5분 정도 돼서 얼른 소감 작성하고 집에 가라 그러면 이런 기록지를 적어서 낼 경우는 교사가 2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화해서 아이들이 제출하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딱딱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 업무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얘가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여서 한번 그렇게 구글 설문을 이용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봐면 ABCD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쫙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1학년 일반 13번 학생이 ABC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거를 그 행사 담당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면 그 학생의 패턴이 보일 것 같아요. 얘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